저는 그날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때 제가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게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의 전부입니다. 결혼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신랑이 서야 할 그 자리요. 하객들은 속삭였고 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 서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리고 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제가 입을 연 순간부터요. 이 이야기는 그날 밤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보다 며칠 전부터요. 같이 가줄래? 그가 물었을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행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한 번쯤은 제 얼굴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고요. 부담 갖지 마. 그냥 밥 먹고 인사만 하면 돼. 그의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이 조금 불안해 보였거든요. 마치 제가 거절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옷을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그가 일하는 곳, 그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그가 속한 세계. 그걸 제대로 보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제 약혼자입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쁘시네요. 잘 어울리세요. 평범한 인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사람들의 시선이 묘했습니다. 그를 보는 시선과 저를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저를 볼 때는 웃었지만 그를 볼 때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정? 연민? 아니면 불편함?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길었고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았고 저는 그의 동료들과 마주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이상한 순간이 왔습니다. 야, 잠깐 나와봐.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컸고 태도도 거침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그가 제게 작게 말하고는 그 사람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 떠들었지만 저는 왠지 어색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담배 한 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아까 그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담배를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역시 센스 있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배를 사러 나갔다 온 건가? 왜?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불렀습니다. 주차장에 잠깐만 같이 가자. 그는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10분 정도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차 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 위치 바꿨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왜 계속 그를 부르는 거지? 그리고 왜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거지? 세 번째, 네 번째. 그가 자리를 비우는 횟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떤 때는 음료를 가져오고 어떤 때는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약국에 다녀왔습니다. 두통약을 사러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자리를 비우고 웃으면서 돌아왔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괜찮아? 제가 작게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웃고 떠들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게 평범한 회식인 것처럼요. 하지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요. 야, 이거 좀 치워. 누군가 그에게 빈 접시를 건넸습니다. 그는 받아서 치웠습니다. 물 좀 더 따라줘. 그는 물을 따랐습니다. 냅킨 좀 가져와. 그는 냅킨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화가 났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왜 저 사람들은 그를 저렇게 부리는 거지? 그리고 왜 그는 거절하지 않는 거지? 잠깐 나와봐. 또다시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그 담배를 받았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또 일어났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제가 말했을 때 그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아, 아니에요. 금방 올 거예요.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여기 있어. 금방 올게. 그리고는 그 남자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떠들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20분쯤 지났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의 전화를 대신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옆에 서 있던 그 남자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농담처럼 가볍게요. 하지만 그 손길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가 살짝 움찔하는 걸요.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다가가며 물었을 때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당신. 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전화 받아준 거야.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라고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봤습니다. 전화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본인 전화를 직접 안 받으세요? 그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게 바빠서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면 귀찮아서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왜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그 남자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들어가시죠. 그리고는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혹감, 불안, 그리고 원망. 왜 그래? 그가 작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에요? 여기서 이러지 말자. 어디서 이래요? 여기가 어딘데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지금 자각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당신한테 뭘 시키는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담배 사오고 차 빼고 약 사오고 전화 받아주고. 저는 하나하나 세어가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회사 생활이 원래 그래.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회사 생활이 원래 그렇다고.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그게 정당화가 돼요? 정당화가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생존이야.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해. 안 그러면 잘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늘 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걸요. 들어가자.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 기다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 진짜 화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도 저 사람들한테도.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그럼 어떻게? 그가 반문했습니다. 내가 뭘 어떡하길 바라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떡하면 좋을지 몰랐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시끄럽고 취해 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도 앉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무겁고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건배. 누군가 소리쳤고 사람들은 일제히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 술 따르는 사람들,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를요.
야, 물 좀 더 따라줘. 또다시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빨랐습니다. 제가 따를게요. 제가 물병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물을 따랐습니다. 이런 건 제가 해야죠.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앉아. 하지만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뭐 잘못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도와가며 지내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돕고 싶은데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편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방금 선을 넘었다는 걸요. 보이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선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술은 더 돌았고 사람들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농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너 진짜 부지런하다. 누군가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맨날 이것저것 다 시켜도 잘만 해.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러게. 진짜 센스 있어. 덕분에 우리가 편하지. 농담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농담 속에 담긴 진심을 알았으니까요. 근데 결혼하면 어떡하려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집에서도 저렇게 부지런할까?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당연하지. 마누라한테도 잘할 거야.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요. 그럼 됐네. 좋은 신랑감이네. 축하해, 진짜. 축하라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지런하고 센스 있고 시키는 것도 잘하고요. 분위기가 또 이상해졌습니다. 근데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시킬 것 같아요. 네.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존중하는 사이니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부부는 원래 그런 거죠. 사람들이 어색하게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요. 마치 제발 그만하라는 신호처럼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도 따라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화장실로 가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왜 참지 못하는 걸까요?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건데요.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되는 건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소모되는 걸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였습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응, 빨리 와. 왜? 그냥, 빨리 와. 저는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테이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도에서 몇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아까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센데? 그러게. 어디서 저렇게 나오지? 쟤 때문에 분위기 다 깼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제가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이해는 가. 자기 남자가 저렇게 당하는 거 보면 당한다는 게 뭐야. 그냥 회사 생활이지. 그래도 좀 심하긴 하지. 오늘 몇 번이나 불렀어? 글쎄, 셀 수도 없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걔가 뭐라 그래? 시키면 하잖아. 맞아. 나름 똑똑한 거지. 여기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제 약혼녀 뭐 하는 사람이래? 글쎄. 들어보니까 괜찮은 데 다니던데. 어디? 그리고 누군가 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순간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확실해. 미쳤네. 거기면. 말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 바닥에서 꽤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규모도 크고 영향력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회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그럼 제가, 아마,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거 알고 있었을까? 뭘? 제 약혼녀가 거기 다니는 거 모르지 않았을까?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왜? 말하면 이상해지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부러요. 그럼 오늘 제가 왜 저렇게 나온 건지 알겠네. 뭐?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모르지. 여자들 무섭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그는 불안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어? 오래 걸렸네. 화장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앉았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응.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들이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게 사실일까요? 제가 정말 그런 의도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저 그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게 화가 났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도 그렇게 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빨리 가자.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응? 벌써? 피곤해.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아직. 나 진짜 피곤해.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누군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까 그 담배를 받았던 남자였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그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저희를 봤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축하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가? 오늘. 불편하게 해서. 저는 그를 봤습니다. 당신이 사과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못한 게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어요. 아니,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도 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뭐예요?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회사가 원래 그래. 그가 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만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 그만해요. 정당화하지 마요. 정당화가 아니라. 그럼 뭔데요? 현실이야.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몰라. 여기가 어떤 곳인지. 그래서요? 그래서 참아야 해. 언제까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참을 건데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봤습니다. 나도 몰라. 한참 후에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나도 언제까지인지 몰라. 그냥. 지금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불려다니던 모습, 심부름하던 모습, 웃으며 참던 모습, 그리고 제가 개입했던 순간들, 사람들의 표정, 복도에서 들었던 대화. 모든 게 뒤섞여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다녀올게.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어제 밤의 일은 그냥 넘어가는 걸까? 아니면 뭔가 달라지는 걸까? 답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저녁 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응.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왜? 회의가 있어. 갑자기? 응. 갑자기 잡혔어. 목소리가 불안해 들렸습니다. 무슨 회의? 그냥. 부서 회의. 밥은 먼저 먹어.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의 어땠어? 그냥. 무슨 회의였는데? 별거 아니야.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말수도 줄었습니다.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으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낮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왜? 저녁에 시간 돼? 응, 왜? 할 이야기가 있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저녁에 보고해. 지금 말해줘. 저녁에.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불안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설마. 저녁 그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앉아.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그도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제안을 했어. 제안? 응. 무슨 제안? 다른 부서로 옮기라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모르겠어.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다른 부서는 좋아. 더 나은 조건이야. 그럼 좋은 거잖아. 근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뭔데? 그 부서는 지방에 있어.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얼마나 멀어? 차로 3시간. 매일 출퇴근은 불가능해. 주중에는 거기서 지내야 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말에만 올 수 있어.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것도 여유 있을 때만. 언제부터? 다음 달부터. 결혼 전에? 응. 저는 그를 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보복이야.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뭐? 저번에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한 말들. 내가 뭘? 다들 알아. 그리고 불편해했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특히 그 사람. 누구? 당신이 물 따라줬던 그 사람. 아, 그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말했어. 약혼녀 관리 좀 하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 응. 회사 행사에 데려올 거면 적어도 분위기 파악은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미쳤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제안이 왔어.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좋지.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당신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선택해야 해. 그가 저를 봤습니다.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거절하면? 모르겠어. 아마. 말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나? 응. 모르겠어.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우리는 그날 밤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자니 결혼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거절하자니 회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라니까. 하지만 내 잘못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참았어야 했어. 내가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결과는 이렇잖아. 우리는 서로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탓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정했습니다. 내가 가볼게. 어디? 당신 회사.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안 돼. 왜? 더 꼬이면 어떡해. 이미 충분히 꼬였어.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만든 문제니까 내가 풀게. 제발. 기다려줘. 금방 갈게. 저는 그의 회사로 갔습니다. 로비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가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의 표정은 차갑습니다.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이야기요? 네. 무슨?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번 일에 대해서요. 저번? 회식 자리에서 제가 실례를 했던 것 같아서요. 그의 표정이 약간 풀렸습니다. 아, 그거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분위기 파악을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 사람? 물 따라드렸던. 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방 발령권은 취소할 수 없을까요? 그의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그건 인사팀에서 결정한 건데요. 알아요. 하지만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럼 왜요? 회사 일은 복잡합니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고요. 바꿀 수 없어요? 어렵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만약 제가, 그리고 저는 제 회사 이름을 꺼냈습니다. 거기 다니는 거 아시죠?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시겠네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랑 여기 회사랑 어떤 관계인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협력사죠. 제가 덧붙였습니다. 꽤 중요한 협력사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쪽 담당은 아니에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도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말씀아시잖아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제 약혼자 발령권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게 협박인가요? 협박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부탁이에요. 하지만 방금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어디 다니는지, 우리 회사랑 어떤 관계인지. 그게 협박인가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제가 뭘 한 건지 실감이 났습니다. 협박. 아니, 저는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협박으로 들렸다면? 그렇다면 그건 제 의도가 아니라 상황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직 회사에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방금 한 일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를 만든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응? 회사에서 연락 왔어. 당신이 찾아왔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 하러 갔어? 이야기하러. 무슨 이야기? 발령건. 미쳤어?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 그냥 한번 부탁해보면. 부탁? 그가 비웃었습니다. 회사 이름 들먹이면서 한 게 부탁이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다 알려졌어. 벌써. 그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이 거기 가서 뭐라고 했는지 다 퍼졌어. 나는. 됐어.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 무슨 소리야? 나 그만둘게. 뭐? 회사 그만둔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더 이상 못 있겠어. 내 때문에? 당신 때문만은 아니야.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래도 힘들었어. 당신이 온 그날, 그건 그냥 빙산의 일각이었어. 하지만 매일이 그랬어. 매일 저렇게 불려다니고 무시당하고 참아야 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하루만 봤지만 나는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섰을 때 그가 저를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어.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줘서. 그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미안해. 미안하긴.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미안할 일은 없어.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당신이 왜? 이런 곳에 당신을 데려와서.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만두면 어떡할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계획은? 없어. 그럼 일단 쉬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지쳤어. 좀 쉬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결혼은? 그가 망설였습니다. 미루자. 응?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정리할 게 많아. 회사도 그만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그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당신도 느꼈을 거야. 요즘 우리 사이가 이상하다는 거.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 가지면 나아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그날 이후 우리는 거리를 뒀습니다. 그는 회사를 정리했고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화는 가끔 했지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의 회사에서 큰 인사 개편이 있었다고요.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고요. 그 중에는 그날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해서 알아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제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였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응. 만날 수 있어? 언제? 이번 주말. 응.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그냥. 쉬면서. 좋아 보여. 응. 많이 나아졌어. 그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나도 괜찮아.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불렀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응. 그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결혼 이야기. 응. 아직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 저는 그를 봤습니다. 당신은? 나는. 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왜? 지난 2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 뭘? 우리에 대해서.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나선 거. 그게 옳았는지 틀렸는지. 그래서? 답은 없더라.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옳았다고 할 수도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 무슨 말이야? 당신은 나를 지키려고 한 거야. 그건 맞아. 응. 하지만 그 방식이. 말이 끊어졌습니다. 내 방식이 뭐? 너무 강했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 참고 견디고 적응하는 거.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 생존의 문제지. 그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그걸 몰라. 당신은 강한 곳에서 일하니까. 그래서 당신이 나선 순간 나는 나약해 보였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켜줘야 하는 사람.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그게 싫었어. 미안해. 미안할 건 없어.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한 거야. 나는 그걸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면. 그가 망설였습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길 거야. 무슨? 내가 힘들어하는 순간 당신이 나서는 일.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나쁜 건 아니지.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편하지 않아. 왜? 나는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내 문제는 내가 풀고 싶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 해? 옆에 있어줘. 지켜봐줘. 그게 다야? 응. 그럼 당신이 무너져도? 그래도.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내 선택이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말이 안 돼. 나한테는 돼.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응.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그게 내가 원하는 사랑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나서는 건 고마워.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같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
우리 둘 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 모르겠어.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긴. 나도 미안해.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아니,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하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식장도 취소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석 달, 넉 달.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지금 어디야? 집. 혼자?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고 싶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만나자. 지금? 응. 내일 만나. 싫어. 지금. 취했잖아. 취해서 용기 났어. 그가 웃었습니다. 제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갈게. 고마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의 집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들어와. 집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술병도 보였습니다. 많이 마셨네. 조금. 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마셨어? 그냥. 그냥은 무슨. 당신 생각나서. 그가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뭐가? 나. 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못나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무슨 소리야? 당신은 강한데 나는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충분히 강해. 아니야.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약해. 늘 그랬어. 왜 그런 생각을 해? 사실이잖아.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당신한테도. 나는 늘 보호받는 쪽이었어.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나한테는 나빠. 그가 저를 봤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어. 그런데 오히려 당신이 나를 지켰어. 그래서 자존심 상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이없지? 그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날 도와줬는데 나는 자존심 운운하고 있어. 아니야. 맞아. 어이없어. 나도 알아. 그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계속 그 생각만 들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 안 해. 거짓말. 진짜야.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몇 년을 버텼어. 그게 약한 거야? 버틴 게 아니라 굴복한 거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틴 거야. 살아남은 거야. 당신은 몰라. 알아. 아니, 몰라. 그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당신은 강한 곳에서 일해. 힘 있는 회사에 다녀. 나 같은 사람은 이해 못해. 그렇게 생각해? 응. 그럼 말 안 할게.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디가? 잭. 왜? 대화가 안 되니까. 미안해.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 왜? 무서워. 뭐가? 당신 없이 사는 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없어도 잘 살 거면서.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나.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럼 어떡할 건데? 모르겠어.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아니. 그럼 결혼하자. 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진심이야? 응.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그가 저를 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 매일. 그래서? 당신이 옳았어. 뭐가? 그날 나서준 것.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화났어. 자존심 상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 뭐가? 당신이 날 사랑해서 그랬다는 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해. 결혼하자. 제대로. 지금은 취했잖아. 취해도 진심이야. 그가 웃었습니다. 내일 깨도 똑같이 말할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어. 나도.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하고 싶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웃고 울고.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로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말했습니다. 어제 한 말 진심이었어. 나도 알아. 그런데 좀 더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 저는 예상했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미안해. 괜찮아. 정말?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할 것 없잖아. 천천히 하자.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가까워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전화하고 메시지 주고받고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처럼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도 늘어났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됐나?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응.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왜? 결혼식 날짜 잡으려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응. 진심이야? 응.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그럼 이번 주말에 보자. 응.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주말 우리는 만났습니다.
예식장도 보고 날짜도 잡았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연락 왔어. 응? 복직 제안.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디로? 원래 부서. 조건은? 좋아. 전보다 훨씬. 그럼? 받을 것 같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기회니까. 하지만 거기는. 알아. 그 사람들 있는 곳.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사 개편 후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대. 누가 그래? 아는 동생이. 믿을 수 있어?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보고 싶어. 왜? 증명하고 싶어. 뭘? 내가 거기서도 당당히 일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으니까요. 알았어. 화났어? 아니, 거짓말. 조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고마워. 대신. 응? 힘들면 바로 말해. 알았어.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직했고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전화도 자주 했고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줄었고 목소리가 지쳤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으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결혼식. 미루자. 또. 미안해. 왜? 지금은 여유가 없어. 회사 적응하느라.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답은 뻔했으니까요. 결혼식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다시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는 걸요. 같은 패턴을, 같은 문제를요. 이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원래 잡았던 하지만 취소한 그날이요. 저는 혼자 예식장에 갔습니다. 취소했지만 가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기분일지요. 예식장은 다른 커플의 예식이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저렇게 되고 싶긴 한 걸까?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였습니다. 어디야? 밖에. 오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응. 미안해. 괜찮아. 거짓말. 조금.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저는 예식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이야기하자. 응.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계속 반복하고 있어. 우리. 알아. 그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지쳤어.
계속 기다리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나도 지쳤어. 그럼 끝내자. 뭐? 끝내자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진심이야? 응.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안 맞아.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방식도 사는 방식도. 그렇게 생각해? 응. 나는 뭐? 나는 당신이 필요해. 나도 당신이 필요해.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 맞아.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미안해.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정식으로요. 이번에는 정말로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또 옮겼다고요. 이번에는 좋은 곳으로요. 저도 승진했습니다. 더 바빠졌고 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길에서요.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 서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잘 지내? 응, 나름. 다행이다. 당신도? 나도 괜찮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나도. 당신 덕분에 정신 차렸어. 무슨? 회사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고. 그가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당신이 옳았어. 그래? 응. 나서줘서 고마워. 저는 놀랐습니다. 진심이야? 응.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거기서 썩고 있었을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응. 그럼. 잘 살아. 당신도.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가벼운 마음으로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건 실패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저 다른 길이었을 뿐이라는 걸요.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약혼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 제가 한 선택을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 그를 구했으니까요. 그리고 저 자신도요.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서로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사랑이 항상 결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서로를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로요.